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동역학의 세계를 탐험할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특별한 도구 상자를 하나 선물 받을 거예요. 바로 동역학 도구 상자입니다. 이 상자 안에는 복잡하게 움직이는 세상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공식이나 뉴턴의 제2법칙인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는 공식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처음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망치나 스패너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이 공식들도 하나씩 사용법을 익히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상자를 활짝 열고 질점의 운동학이라는 첫 번째 장을 함께 넘겨볼까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구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설명서를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칸에는 역학을 요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위치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 아는 것이 모든 공부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칸에는 직선 위를 달리는 물체들을 분석하는 공식 도구들이 있습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부터 가속도가 변하는 복잡한 운동까지 이 공식들만 있으면 모두 해결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각적 그래프 도구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머리 아픈 운동들을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으로 한눈에 파악하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특히 물체의 움직임이 중간에 툭툭 끊기는 불연속 운동을 해석할 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도구만 제대로 챙겨가셔도 동역학 전문가가 될 준비는 끝난 셈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학은 크게 두 가지 세상으로 나뉩니다. 먼저 정역학은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서 모든 힘이 평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상태를 다룹니다. 양팔 저울이 딱 멈춰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도전할 동역학은 다릅니다. 동역학은 물체가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가속 운동을 다루는 아주 역동적인 학문입니다. 로켓이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처럼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동역학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힘은 고려하지 않고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거동 자체에 집중하는 운동학과 힘과 운동의 인과관계를 파헤치는 운동역학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움직임의 기하학적 형태를 다루는 운동학입니다. 복잡한 운동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단순화입니다. 여러분, 여기 멋진 자동차가 한 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차가 굴러가고 공중에서 회전하고 문이 열리는 모든 디테일을 다 계산하려면 머리가 터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질점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질점은 물체의 무게인 질량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크기나 형태 그리고 스스로 도는 회전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이상적인 점을 말합니다. 물체의 내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어떻게 도는지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때 우리는 그 거대한 자동차를 하나의 점으로 압축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체를 질점으로 단순화하면 계산이 훨씬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모든 위대한 물리적 발견은 이렇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이제 운동학의 첫 번째 재료인 위치와 변이를 꺼내보겠습니다. 위치란 기준이 되는 원점 O에서 물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거리와 방향을 나타내는 팩터입니다. 기호로는 R이라고 쓰고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죠. 그럼 물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물체의 위치 벡터도 변하게 되겠죠. 이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양을 바로 변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적으로는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빼주면 됩니다. 공식으로 읽어보면 변이는 시간 변화량만큼 흐른 뒤에 위치 벡터에서 현재의 위치 벡터를 뺀 값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어떤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왔는지는 상관없어요. 오직 처음과 끝이 어디인지만 따지는 아주 쿨한 개념이 바로 변이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거리와 변이의 차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집에서 나와 편의점도 들르고 친구도 만나서 빙글빙글 돌아 회사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의 신발 밑창이 다른 만큼 실제로 걸어온 모든 경로의 길이를 합친 것이 바로 거리입니다. 거리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은 스칼라량이죠. 반면에 변이는 다릅니다. 변이는 여러분이 어떤 길로 왔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직 집이라는 출발점과 회사라는 도착점 사이의 최단 직선 거리와 방향만을 따지는 팩터량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오면 거리는 운동장 한 바퀴 길이지만 변이는 0이 됩니다. 출발과 끝이 같으니까요.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동역학 문제를 풀 때 함정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마스터 도구인 속도를 소개합니다. 속도란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위치의 시간 변화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동차 계기판에서 보는 속도는 사실 매 순간순간의 속도인 순간속도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를 보는 것이기에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공식으로 읽어보면 속도는 위치 s를 시간 t로 미분한 값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균 속도와의 차이입니다. 평균 속도는 전체 변이를 전체 시간으로 나눈 것이지만 순간 속도는 바로 그 찰나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도구입니다. 이 미분이라는 강력한 도구 덕분에 우리는 물체가 매 순간 어디로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마스터 도구는 가속도입니다. 속도가 위치의 변화를 본다면 가속도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변하는지를 봅니다. 즉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죠. 공식으로 보면 가속도는 속도 v를 시간 t로 미분한 값과 같습니다. 가속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방향입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물체는 점점 빨라지는 가속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속도와 가속도가 서로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물체는 점점 느려지는 감속 상태가 되죠.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바로 가속도가 반대 방향인 경우입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밀당 관계를 이해하면 물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눈이 생길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도구 상자의 비기인 황금 관계식을 꺼낼 시간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풀 때 시간 정보가 전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 당황하지 말고 이 황금 관계식을 사용하세요. 이 식은 속도와 그 변화량의 곱이 가속도와 위치 변화량의 곱과 같다는 아주 강력한 식입니다. 유도 과정도 아주 간단해요. 속도 공식에서 구한 시간 변화량과 가속도 공식에서 구한 시간 변화량이 서로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시간 t를 슥 지워버리면 완성됩니다. 시간이라는 변수를 건너뛰고 위치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를 직접 연결해주기 때문에 실전 문제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해주는 효자 도구입니다. 이 식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면 여러분은 이미 동역학의 중급자 수준에 도달하신 겁니다. 이제 배운 도구들을 실제로 써먹어 볼까요? 정지해 있던 물체가 시간 t 더하기 1m 매초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3초 뒤에 이 녀석은 얼마나 빠르고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가속도를 시간으로 적분해서 속도를 구해봅시다. 가속도를 적분하면 2분의 1t 제곱 더하기 t라는 속도 함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3초를 대입하면 속도는 초당 7.5m가 되네요. 한 번 더 적분해볼까요? 속도를 시간으로 적분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6분의 1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t 제곱이 되고 3초를 넣으면 최종 위치는 9m가 됩니다. 미분이 쪼개는 것이라면 척분은 쌓아가는 것이죠. 가속도라는 작은 조각들을 모아 속도를 만들고 다시 속도를 모아 위치를 찾아내는 이 논리적인 흐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의 첫 번째 작업장은 가장 단순한 직선 운동의 세계입니다. 질점이 오직 일직선 경로를 따라서만 움직이는 상황이죠. 길이 하나뿐이라서 복잡한 벡터 화살표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기준점 O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는 부호만으로 방향을 아주 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을 상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호도 간단하게 스칼라 형태인 S를 사용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부호 하나가 방향이라는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단순한 환경에서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나중에 구불구불한 평면 운동으로 나아갈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 문제를 풀어볼게요. 위치 함수가 t제곱 빼기 4t 더하기 2일 때 3초 동안 이동한 전체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3초 때 위치에서 0초 때 위치를 빼면 될까요? 아니요. 물체가 중간에 방향을 틀었을 수도 있거든요. 먼저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 함수인 2t 빼기 4를 구합니다.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바로 2초 때입니다. 즉 물체는 2초까지 왼쪽으로 가다가 2초 때에 멈춰서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동거리는 0초에서 2초까지 움직인 거리와 2초에서 3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각각 절대값을 씌워 더해줘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변이는 마이너스 3m지만
실제로 움직인 총거리는 5m가 나옵니다. 물체의 방향 전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직선 운동 해석의 핵심입니다. 이제 규칙적인 운동의 첫 번째 등속도 운동을 살펴볼게요. 등속도 운동은 이름 그대로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속도의 변화인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죠. 이때 물체의 위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공식으로 읽어보면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S0에 일정한 속도 vc와 시간 t를 곱한 값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달리는 자동차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속 페달도 브레이크도 밟지 않는 가장 평화로운 운동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상태인데 지구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이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 우리는 꼭 외워야 할 세 가지 필수 공식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 가속도와 시간의 곱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에 초기 속도와 시간의 곱 그리고 가속도와 시간 제곱의 곱의 절반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을 소거한 공식으로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에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이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공식은 여러분의 뇌에 문신처럼 새겨져야 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조건만 확인되면 바로 이 도구들을 꺼내 드세요. 자,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거나 위치에 따라 변하는 아주 까다로운 변화하는 운동들이죠. 이때는 방금 외웠던 등가속도 공식을 쓰면 큰일 납니다. 답이 틀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속도는 위치의 미분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 그리고 황금 관계식이라는 이 세 가지 원초적인 도구만을 사용해서 직접 적분을 해나가야 합니다. 공식 암기가 아닌 원리를 이해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영역이죠. 지금부터 상황별로 어떤 도구를 꺼내야 할지 구체적인 케이스를 하나씩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모든 정보가 시간 t의 함수로 주어질 때입니다. 가장 표준적인 상황이죠. 만약 가속도가 시간의 함수라면 우리는 이것을 시간으로 한번 적분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보면 위치는 초기 위치의 속도 함수의 적분값을 더한 것이고 속도는 초기 속도의 가속도 함수의 적분값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가속도를 구하고 싶다면 속도 함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죠. 모든 것이 시간이라는 하나의 줄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미분과 척분이라는 도구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실타래를 풀듯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면 어떤 복잡한 시간 함수라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실전 예제로 감을 잡아볼까요? 자동차의 속도가 5t 제곱 더하기 3t/m초라고 합니다. 2초 때 이 차는 어디에 있고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먼저 위치를 구하기 위해 속도를 적분해 봅시다. 척분하면 3분의 5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t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 2초를 대입하면 약 19.33m라는 위치가 나오네요. 이번엔 가속도입니다. 속도를 미분하면 10t 더하기 3이라는 가속도 함수가 나옵니다. 2초를 대입하면 초당 23m/초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얻게 되죠. 보시다시피 시간 함수 하나만 알면 미분과 적분이라는 양날, 검을 휘둘러 위치와 가속도라는 모든 정보를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두 번째 케이스는 운동 정보가 시간이 아닌 위치 S의 함수로 주어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에 매달린 물체처럼 위치에 따라 힘과 가속도가 변하는 경우죠. 이때는 시간을 소거한 우리들의 비밀 변기 황금 관계식을 꺼내야 합니다. 가속도가 위치의 함수라면 VdV는 ADS라는 식을 이용해 양변을 적분합니다. 속도 쪽은 2분의 1 V제곱 형태가 되고 가속도 쪽은 위치에 대해 척분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에 가속도 함수를 위치로 적분한 값의 2배를 더한 것과 같아집니다. 시간이라는 정보를 거치지 않고 위치와 속도를 직접 연결하는 이 방식은 동역학 시험에서 여러분의 점수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가속도가 속도 자체의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공기 저항을 받으며 떨어지는 물체처럼 빠를수록 저항도 커지는 상황이 대표적이죠. 이때는 공식을 살짝 변형해서 적분해야 합니다. 시간을 구하고 싶다면 가속도 정의를 변형해서 시간 t는 가속도 함수분의 1을 속도에 대해 적분한 값과 같다고 놓고 풀어야 합니다.
위치를 구하고 싶다면 황금 관계식을 변형해서 위치 S는 가속도 함수분의 속도 V를 속도에 대해 적분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분모에 함수가 들어가는 적분이라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 원리만 알면 공기 저항이나 유체 속에서의 운동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주어지든 당황하지 않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더 강력할 때가 있죠. 실생활의 운동은 단일 수식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불규칙하게 변하곤 합니다. 경주용 자동차가 가속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가속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수식이 뚝뚝 끊기는 불연속 운동을 만났을 때는 그래프가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이라는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운동의 비밀을 풀어볼 거예요. 그래프를 읽는 법만 익히면 복잡한 적분 기호 없이도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 사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래프 분석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기울기입니다. 그래프의 특정 지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수학적으로 미분을 의미하고 이는 곧 다음 단계의 물리량을 나타냅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시간당 위치 변화량, 즉 속도를 의미합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면 속도가 빠른 것이고 수평이면 정지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면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죠. 미분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하세요. 기울기가 곧 물체에 변화하려는 의지라는 점 잊지 마세요. 구체적인 예제로 연습해 볼까요? 위치 S가 t세제곱으로 증가하다가 5초부터는 125m로 가만히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속도와 가속도 그래프로 바꿔봅시다. 먼저 5초까지는 t세제곱을 미분해서 속도는 3t제곱 가속도는 6t라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속도는 곡선으로 가속도는 직선으로 쭉쭉 올라가죠. 그런데 5초가 지나면서 위치 그래프가 수평이 됩니다. 기울기가 0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럼 속도도 0, 가속도도 0이 됩니다. 물체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면 구간별로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만 풀 때보다 훨씬 명확하지 않나요? 두 번째 열쇠는 면적입니다. 그래프 아래에 색칠된 넓이는 이전 단계의 물리량이 얼마나 누적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적분 값을 의미하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특정 구간의 면적을 구하면 그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쓰면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 적분한 값과 같죠. 똑같은 원리로 속도 시간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인 변이를 나타냅니다. 삼각형, 사각형 혹은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할 줄 안다면 복잡한 적분 계산 없이도 물체가 어디까지 갔는지 척척 알아낼 수 있습니다. 면적은 결과물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할 거예요. 경주용 자동차의 운동을 그래프로 해석해 봅시다. 처음 5초 동안 가속도가 10m 매 초 제곱으로 일정합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는 10 곱하기 5 즉 50이죠. 그래서 속도는 0에서 시작해 5초 때 50m 매 초까지 직선으로 쭉 올라갑니다. 5초 이후에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이제 속도를 깎아먹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다시 0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50을 5로 나누면 10초가 더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15초가 되는 순간 자동차는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복잡한 수식 대신 사각형과 삼각형의 닮은 비만 생각해도 속도 변화를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프 도구의 위력입니다. 이제 속도 그래프를 이용해 이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멈췄는지 찾아봅시다. 0초부터 5초까지 속도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밑변 오높이 50인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계산하면 125m네요. 자동차는 5초 동안 125m를 달려온 겁니다. 다음으로 5초부터 15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밑변 10 높이 50인 삼각형이라 250m가 나옵니다. 이 두 넓이를 합치면 전체 이동 거리는 375m가 되죠. 위치 그래프를 그려보면 속도가 1차식이니 위치는 2차식인 곡선 형태로 예쁘게 그려집니다. 면적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위치라는 성을 짓는 과정 정말 논리적이고 명쾌하지 않나요? 여기서 조금 더 고급 기술을 들어가 볼까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아닌 가속도 위치 S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속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비기황금 관계식을 떠올려 보세요. 가속도를 위치에 대해 적분한 값은 2분의 1 곱하기 속도의 제곱의 차이와 같습니다. 즉 이 그래프의 면적은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가 아니라 속도의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면적의 1을 곱하고 처음 속도의 제곱을 더해 루트를 씌우면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살짝 복잡해 보이지만 시간이 없을 때 속도를 구하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해법입니다. 경주용 자동차가 위치에 따라 가속도를 다르게 받는 예제입니다. 100m까지 가속도가 직선으로 증가하면 면적은 삼각형 모양으로 쌓입니다. 황금 관계식을 적용해 계산하면 속도는 위치 S에 비례하는 직선 형태로 나타나죠. 하지만 100m 이후 가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면적이 쌓이는 속도가 더뎌집니다. 이때부터 속도는 직선이 아닌 완만한 루트 곡선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계산 결과 최종 위치 200m에서의 속도는 약 초당 14.14m가 되네요. 가속도가 위치에 묶여 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우리를 정답으로 인도하는지 이 흐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도구의 마지막 끝판왕 속도 위치선도에서 가속도 구하기입니다. 속도가 위치 S에 따라 주어졌을 때 가속도는 어떻게 찾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황금 관계식을 변형하면 가속도는 해당 지점의 속도값과 그 지점에서의 첩선 기울기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즉 그래프에서 현재 높이와 경사도를 곱하면 바로 그 순간의 가속도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높이가 높고 경사까지 가파르다면 가속도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수식으로만 보던 관계를 그래프상에서 높이와 기울기의 곱이라는 물리적 실체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동역학 실력은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점프하게 될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속도가 위치 S에 비례해서 0.5S라는 직선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현재 속도값은 0.5S이고 직선의 기울기는 일정하게 0.5입니다. 이 둘을 곱하면 가속도는 0.25S가 되네요. 신기하게도 속도가 위치에 대해 직선으로 증가하면 가속도 역시 위치에 따라 직선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치 50m 지점에서 자전거의 가속도는 초당 12.5m 매초 제곱이 되겠네요. 복잡한 미분 과정 없이 그래프의 특징만으로 결과를 유도하는 이 명쾌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역학 도구 상자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동역학 도구 상자가 꽉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보면 되죠. 둘째,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변화량,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가 됩니다.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끝입니다. 셋째, 시간 정보가 없을 땐 언제나 우리의 구세주 황금 관계식을 떠올리세요. 속도와 그 미분량의 곱은 가속도와 위치 변화량의 곱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어떤 동역학 문제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에 맞는 도구를 꺼내서 차근차근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도구 상자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동역학의 세계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